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 보호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 보호 외국인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지금 보호소, 외국인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볼 건데요. 공중전화와 보호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 문제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예,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사진이고요. 이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는 현재 보호 외국인들이 한 15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 경남, 이 남쪽의 보호시설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죠. 그리고 경기도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있고요. 또 청주에 청주 외국인 보호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설 말고 여수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가장 규모가 지금 현재로서는 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제가 보호 외국인의 휴대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실은 각 보호실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를 통해 통신을 하고 있으나 출국 준비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 외국인의 경우는 공중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특별한 어떤 출국이랄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방형 보호동이 따로 있습니다. 개방형. 여기서는 휴대폰 존에서 일과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공중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좀 굉장히 자유롭게 이 공중전화랄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는 개방형 보호동과 일반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 외국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개방형 보호동으로 보호동에서 생활하게 하고 일반실에는 좀 아마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뭐 이런 보호 외국인들을 수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도 화성하고 좀 비슷한데요. 일반형 보호실에는 휴대전화 사용은 출국을 위한 준비 등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일과 시간 중 사용하고 그 외에는 보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방형, 여기 청주도 이제 개방형 보호실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일과 시간 중 별도의 공간에서 하루에 30분씩 이용이 가능하다. 화성은 일과 시간 중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는 하루에 30분만 사용 가능한 걸로 좀 제한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봅시다.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일반실은 각 보호실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으나 출국 준비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 개방형 보호동, 별도 사용 공간에서, 그러니까 개방형 보호동 휴대폰 존에서 일과 시간 중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의 경우는 일반실은 주 1회 약 40분 사용하고 있고, 여자 개방형 보호동 및 남자 개방형 보호동은 개방 시간 내에 항시 사용 가능하다. 이거 뻥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는 개방형 보호동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에요. 7월부터 개방형 보호동
공사를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이런 답변을 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여수 출입국 외국인 보호 외국인의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중전화만 보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호실의 공중전화기가 그동안에는 KT 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원포유로 바뀌었어요. 약 한 달여 전에 원포유라는 업체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뒤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뒤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개방형 보호 외국인 시설을 운영 중인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는 핸드폰 존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호 외국인은 그 안에서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직원에게 별도 요청해야 가능한 상황이죠.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일주일에 2회 20분 남짓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요. 핸드폰 존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과 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조사를 했고 작년에 시정 권고를 했는데 휴대전화의 촬영 및 녹음 기능 제한 응용 프로그램 설치 등을 전제로 휴대전화 사용 장소를 확대하라, 그리고 사용 시간도 확대하라라고 하는 시정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그런 시정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외국인 보호소 또는 외국인 사무소는 통합 방위법,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 보호소 내지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경우는 법무부 산하입니다. 법무부 시설인데요.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곧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라는 법령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정된 각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상의 문제, 공동생활구역 내에서 보호외국인에게 휴대전화 소지 허용 시 녹음과 촬영 등 타인의 생활권 침해 문제 발생 소지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불허한다. 그러니까 보호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게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법무부는 개방형 보호시설을 늘리는 중에 있고요. 보호 외국인의 휴대폰 사용 시간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방위법 제21조 4항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긴급전화 사용 제한의 불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어요. KT라는 업체가 오랫동안 보호실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원포유라는 업체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일부 지역, 일부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일부 지역 나라의 전화비는 KT 거보다 훨씬 더 비싸가지고 지금 보호 외국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공중전화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 사무소 공중전화의 경우에 현재 지금 한 200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긴급구제 신고 전화 버튼 있잖아요. 111, 112 또는 119, 1331 이런 긴급 구제 신고 전화 버튼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KT 공중전화
업체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업체가 바뀌면서 그게 아예 차단된 채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차단했는지 그 이유를 그 국민신고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법무부 산하 외국인정책본부가 이제 외국인 보호소랄지 외국인 사무소 상위기관인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거 보호외국인의 빈번한 긴급전화 사용으로 보호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서 긴급전화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보호시설에서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24시간 동안 보호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분한 대처가, 그러니까 보호 외국인을 24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랄지 이런 걸로 계속 감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보호 외국인을 폭행했을 경우에나 또는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 2007년도에 2월 그 11일 그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자고 있거나 막 이렇게 근무를 태만히 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10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 10명, 부상자 19명,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보호 외국인에 대한 그 폭행이랄지 직원들의, 또는 이런 그 화재랄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더군다나 이 보호 외국인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공중전화에서 긴급 구제 신고 전화 버튼을 아예 차단해버리면 보호 외국인들로서는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도 다 지금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지. 이런 공중전화기 뭐 이런 긴급전화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건데, 이 현행 법령 위반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는데요, 현재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조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나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벌칙 조항을 보면 벌칙 굉장히 세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애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그 긴급 버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차단해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 외국인은 행정사법이지 어떤 그 실제 어떤 그 형사범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보호 외국인들은 주로 그 체류 기간을 어겼을 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휴대전화도 차단하고 아예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또 공중전화 사용에 있어서 긴급전화, 구제전화 버튼까지 기능까지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이렇게 보호하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규정을 어기는 지나친 그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